눈빛들 교환. 오! 오, 당했어, 당했어. 오. 이 개경, 선주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는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누구지? 보시죠. 네, 바로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를 죽인 사람, 아까 눈짓으로 신호를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는데 응.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아니 것일까요? 뭐야?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냐면요, 이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는 물론이고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몽주가. 네. 자, 그렇다면 정몽주는 대체 왜 이방원의 가족들의 목숨을 노린 것일까요? 당시 고려는요, 이성계파와 정몽주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지만 정몽주는 기존의 고려, 이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펼쳐나가면 된다. 이러면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세력의 합의점은 보이지 않았고요. 골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몽주는 바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그 측근 세력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때 정몽주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로 크게 다쳐서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동북면에서 몸져 눕게 된 거죠. 정몽주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기회다. 때다. 그렇죠. 재빨리 이성계 측근들을 다 귀양 보내버립니다. 이성계의 세력을 정계에서 다 쫓아낸 다음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귀양을 보낸 인물 중에는요, 이방원과 아버지 이성계가 매우 의지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보내려고 했던 그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정도전.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을 이성계에게 소개해 준 사람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몽주 아니에요? 어우, 맞습니다. 어우. 너무 잘 맞춘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몽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오랜 번마저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정말 이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라면 물불 갈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원은요, 긴 고심 끝에 정몽주를 죽인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정몽주의 머리를 잘라 저작거리에 걸어놓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목숨을 노리던 정몽주를 제거한 이방원.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방원이 가문 전체를 위협했던 큰 적, 정몽주를 없앴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그냥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우와. 이런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성계는요, 이방원에게 내 이놈! 어찌 이런 불효를 저지르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와. 왜냐면요, 정몽주는요, 정치 경험도 풍부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고려의 대학자입니다.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엎었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기분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방원. 그러니까 칭찬하고 와 장하다, 우리 가족도 살리고 아하. 너 덕에 이렇게 됐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억울해할 거야. 아버지. 그래, 이렇게 하지 한번 않았어요. 가봐요. 끝까지 가봐요. 아버지 이성계가 또 무서우니까 그냥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 아버지. 거기까지. 문자만 보고. 그 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몽주를 죽인 것은 곧 효도입니다. 이방원이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아버지들은 더 분노합니다. 이성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 이방원을 향한 이성계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던 그때 용기 있게 이성계 앞에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원 씨가 한번 이 사람을 확인해 주시죠. 강비가 노기를 띠고 고하기를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분노한 이성계 앞에서 아들 이방원 편을 든 인물, 바로 강엄마. 강엄마.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건 금지 오겹으로 이 이방원을 키워낸 바로 어머니 강 씨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놀라고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몽주가 살해된 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에 오르자 개국공신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일은 공이 한 사람에게 있다. 한 사람? 지금까지 잘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인정한 건 바로 이방원. 신하들조차 이방원의 공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요, 조선 개국 이후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대체 이방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선 개국의 힘을 쓴 왕자들에게도 직위가 내려졌겠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일곱 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충의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 정도면 이방원 정도면 그 직위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야, 그렇지. 그렇죠. 이거 주장해도 되잖아요. 나 이거 해줘.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와. 왜요? 너는 동북면으로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아라. 와. 형과 아우가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할 동안 이방원은 중앙정계에서 배제된 채 그냥 변두리로 내쳐진 겁니다. 아우 억울하다. 이방원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방원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 누구? 강엄마. 강씨. 그렇죠. 바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 왕후 강씨.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강씨는 이방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야. 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성계는요, 조선 개국의 공이 강 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세자에 아이고 지렸을까요? 그게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빠고시죠? 에, 가게도 아. 모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 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이때 신하들의 이구동성 발언.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시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신하들은요, 강 씨의 아들 이방번이 아닌 한 씨의 아들 가운데 저 둘째 이방과나 조선 개국의 공을 세운 이방원을 제안하면서 이성계에게 이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권한 거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때 문 밖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울음소리일까요? 문 밖에서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던 강 씨였습니다. 신하들이 왕비인 자신의 자식이 아닌 죽은 한 씨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는 걸 딱 듣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무서운 여자구나. 방벌이가 좋겠소. 이런 식으로 세자를 세우신다면은 훗날 반드시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무슨 분란이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입니다. 국왕의 핏줄이고 살아있는 왕비의 소생입니다. 헌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입니까? 왕과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종일 내밀었을 때 그 신하들이 이방번의 이름을 썼을까요? 아, 이게 진짜 정말 이 드라마의 장면들이에요. 지금 와, 계속 이게. 오늘 너무 예. 재밌어요, 선생님. 자, 신하들은요, 땅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계속 이 이방번을 반대하면서 이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 눈치챈 한 신하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강 씨의 두 번째 아들
이방석이 좋겠습니다. 왜요? 왜지? 네. 세자 자리에 적장자도 아니고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도 아닌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강씨가 개입된 거예요. 온갖 험하고 굳은 일은 자신과 친형들이 모두 해왔는데,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씨는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은 의붓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죠? 어찌 보면 진짜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평생을 막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같은 마음으로 막 다 했는데 그 끝은 본인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와, 그동안 그 모든 게 이분의 계획이었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족을 위해 피까지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냉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돌아선 어머니 강씨의 이기적인 모습. 그런데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씨 말고요. 또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여 어린 서자를 꼭 세자로 세우려고 하였다. 아하, 이게 진짜 결국 정도전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민 것이 아니라 강씨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 조선이 세워진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공신 중에 공신,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이방원이 아닌 강씨의 손을 잡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이미 장성한 왕자입니다. 사실 이 정몽주 사건 이후 부자 사이는 전처럼 애틋하지 않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뭔가 전환점 같은데요. 바로 명나라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니네. 진짜 왜 그래? 명나라로 가라고요? 네. 이 당시 명나라로 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답할 사람이 없다.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비닐병기를 꺼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신을 외면해 오던 아버지의 부탁. 이방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사실 이 왕자를 보내라는 것은요, 인지를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방원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가겠다고 합니다.